요즘 러닝 인기가 정말 많아진 게 진짜 실감나는데요. 그리고 러닝화를 뭘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 이제 러닝 시작할 건데 신발 뭐 사야 돼? 라고 묻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건 주변에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부담없이 추천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느린 페이스로 뛰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인기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좀 납득을 해버렸어요. 이게 쿠션감과 반발력을 동시에 표현하기가 사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요즘 러닝 인기가 정말 많아진 게 진짜 실감나는데요. 그래서 러닝을 입문하시고 그리고 러닝화를 뭘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입문자분들한테 보통 안정화나 쿠션화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보통 발목이나 무릎 이런 러닝에 필요한 관절 주변부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달리기 시작하다 보면 통증을 금방 느끼기 쉬운데 이때 꼭 필요한 신발이 바로 안정화와 쿠션화입니다. 안정화는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내전, 외회전을 갖고 있는 러너들에게 이 불안정한 자세를 좀 더 올바른 자세로 갖출 수 있게 이게 도와주는 약간 보조기 같은 이런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도 단점은 그만큼 무게가 무겁고 반발력보다는 좀 더 안정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포지션의 신발이에요. 그렇다면 쿠셔너 같은 경우는 과체중이거나 충격으로 인해서 발바닥이나 무릎에 통증을 있는 그런 러너분들한테 리커버리용 아니면 이제 좀 더 부드럽고 편한 러닝을 즐기게 할 수 있는 쿠션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LSD 같은 장거리 훈련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고강도 훈련 후에 이게 데미지 입은 다리를 좀 더 리커버리하기 위한 조깅화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회나 인터벌 훈련 후에는 상태에 따라서 안정화나 쿠션화 이렇게 보통 신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통증 부위에 따라서 신발을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통증으로 인해 밸런스가 깨진 것 같을 때는 안정화를, 피로도가 되게 높고 근육이 지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좀 더 편한 러닝을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쿠션화를 신는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의 용도가 리커버리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 경량성보다는 무게감 있고 좀 더 반발력을 크게 못 느끼는 게 오히려 더 목적에 맞는 신발이 될 수 있거든요. 리커버리로 신으려고 했는데 반발력이 좋아버리면 이게 오히려 속도가 더 붙기 쉽고 손상 부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반발력이 너무 강한 신발을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반발력이랑 쿠션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쿠션감 같은 경우는 착지했을 때 데미지를 좀 완충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반발력 같은 경우는 이 착지했을 때 그 착지한 힘을 가지고 리턴 에너지로 다음 동작으로 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훈련이 된 러너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입문자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은 사실 러닝화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주변에 나 이제 러닝 시작할 건데 신발 뭐 사야 돼? 라고 묻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사실 요즘은 브랜드별로 신발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카보나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용 신발까지도 퍼포먼스가 모두 상향 평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선택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얼마나 발이 잘 맞냐, 예산이 어떤가, 그리고 그 브랜드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신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4가지 브랜드들을 선정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여기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번에 같은 주제로 훨씬 다양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나이키, 뉴발란스, 푸마, 그리고 브룩스 제품들까지 한번 브랜드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서로 비슷한 포지션의 신발들끼리 양쪽에 같이 신어보고 그렇게 좀 더 극명하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 보메로 18입니다. 이건 좀 비교적으로 최근에 나온 신발이거든요. 나이키에서 만든 맥스 쿠션화 신발이고요. 이번에 나이키가 좀 새롭게 러닝한 포지션들을 리뉴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메로 18이지만 기존의 보메로 17의 특성보다는 인빈서블이 가지고 있는 이 맥스 쿠션감을 좀 더 살려가지고 이 리액트 X폼과 줌맥스 미드솔을 폼을 같이 쌓아 올린 이중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줌맥스 폼이 이 미드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리액트 X폼이라고 해서 이 뒤쪽으로 힐풋으로 좀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중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기존의 나이키에서 느끼기 좀 어려웠던 그런 쿠션감을 보여주거든요. 저도 이거 신어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는 발볼이 되게 넓고 평발이라서 나이키가 발에 좀 잘 안 맞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신발은 어퍼가 진짜 편안하고 포근해요. 안에 발에 딱 넣어보시면 공간감도 딱 좋고 길이감도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설포 부분이 진짜 두껍거든요.
여기 힐패딩도 두꺼워서 이 락다운이 딱 안정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나이키답지 않게 되게 넓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착화감이 신어만 봐도 진짜 괜찮아요. 이거 신고 여러 가지 주법으로도 달려보고 속도도 저속부터 고속까지 다 내봤거든요. 일단 이 주맥스 폼의 쿠션감이 이 푹신한 느낌보다는 좀 더 탱글탱글하다고 느껴지는 쿠션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반발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미드풋을 달리게 됐을 때 그 주맥스 폼의 특유의 탱글함이 좀 더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힐풋을 달렸을 때는 이 리액트 X 폼이 좀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때는 쿠션감이 좀 더 푹신해지고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상황의 사용자들한테 좀 더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러닝화로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쿠션감도 좀 탱탱하다 보니까 이 반발력이 좋아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6분대 페이스보다는 5분대 페이스가 훨씬 편했고 재밌게 좀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딱 달릴 때 이 발에 감싸주는 게 딱 컴팩트하고 밸런스가 좀 잘 잡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좋은 거, 가격. 이 18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주변에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부담 없이 추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딱 정 사이즈 추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냐? 일단 무게입니다. 사실 어쨌든 포지션이 맥스 쿠셔너이긴 하지만 무겁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결론은 데일리로 신기 너무 좋은 신발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편하게 입문용으로 추천해줄 만한 그런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발란스 1080 V14 제품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정도에 나왔던 신발인데요. 포지션은 맥스 쿠션하고 무게는 295g입니다. 270mm 기준으로. 이 신발 사실 진짜 너무 유명한 신발이죠. 저도 이거 부모님 선물로 직접 사서 드렸던 러닝화이긴 한데요. 사실 오늘 준비한 라인업이 전부 맥시멈 쿠셔너이긴 한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모어 V5라는 뉴발란스의 맥시멈 쿠셔너랑 포지션이 조금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발을 왜 가지고 왔냐? 1080 V14 같은 경우는 이 리어풋이 32mm 정도로 다른 러닝화에 비해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모어 V5보다 더 뛰기 편하다는 후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신기 더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가 신어봤을 때도 정말 소프트하고 진짜 편안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맥시멈 쿠셔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힐스택이 높다 보니까 이 불안정성을 느끼기 좀 쉽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힐스택이 좀 낮은 편이라 이 불안정성이 여기서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쿠션감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신다 보면 오히려 이게 쿠션감이 되게 안정감 있고 조금 신발이 좀 플랫해진 느낌이 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크게 안 느껴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신발은 절대 빠른 달리기를 위한 용도의 신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고 빨리 달리려고 하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재미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느린 페이스로 뛰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발볼이 진짜 넓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거나 좀 발등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제일 안전한 선택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포 부분이 발에 진짜 잘 감싸주고 포근하니까 이게 발등이 높은 분들도 정말 착화감 좋게 잘 신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발력이 정말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를 보메로 18이랑 양쪽에 신고 뛰어봤는데 그 체감이 너무 극명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반발력을 느끼기 위해서 신는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같이 신으니까 좀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목적에 맞게 입문용으로 밸런스 괜찮은 쿠셔너를 찾는다면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입니다. 예, 푸마에서 처음 출시한 맥시멈 쿠셔너라고 하는데 나이트로 폼이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폼으로 푸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화제가 됐던 걸로 아는데요. 이 쿠션이 진짜 좋다는 후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맥시멈 쿠셔너가 맥시멈 쿠셔너답게 리어풋이 46mm로 힐스택도 정말 높고요. 그리고 신어보면 쿠션이 진짜 너무 좋아요. 보시기에도 쿠션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딱 발을 먼저 넣어봤을 때 이 에어 쿠션을 발을 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푸마가 원래 발볼이 좁은 브랜드 중 하나로 유명한데 매그맥스는 그 정도로 좁진 않고 발등 높이나 토박스 부분도 적당한 공간감을 보여주면서 되게 포근한 것 같아요. 이 설포의 니트텅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잘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발등이 높은 분들한테도 되게 불편감 없이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저의 개인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 이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 중에 이 아치 쪽의 서포트가 가장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치가 조금만 높아도 이 불편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걸 신고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 편한 러닝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맥스 쿠셔너임에도 불구하고 290g으로 오늘 이 리뷰해드린 신발 중에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 설명해드릴 글리세린 맥스랑 같이 신어봤을 때 그 무게감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맥시멈 쿠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반발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느리게 달릴 때는 이 쿠션감을 더 느끼면서 달릴 수 있고,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반발력을 더 크게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속 기어가 있는 느낌? 좀 신발을 달리는데 되게 재밌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인 것 같아요. 사실 입문용 러닝화로 추천드리기에는 2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신발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높은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품절돼가지고 구하기 정말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뭔가 이 프리미엄 맥스 쿠셔너를 찾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게 정 사이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입니다. 브룩스가 원래 안정적이고 편안한 신발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브룩스는 역사도 100년이 넘었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전통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맥시멈 쿠셔너의 끝판왕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 쿠셔너가 가져야 되는 목적성에 가장 부합하는 러닝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쿠션감이 오늘 소개해드린 신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앞에 설명드린 러닝화들도 쿠션감이 정말 좋고 이 편안하게 감싸주는 이 느낌이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신발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출시 당시에 바로 완판이 돼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신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인기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좀 납득을 해버렸어요. 이게 리어풋이 45mm 정도로 엄청 높은 힐스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 푸마 매그맥스랑 양발을 신고 달려봤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신발인데 상대적으로 이 쿠션감이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쿠션감의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쿠션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발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게 쿠션감과 반발력을 동시에 표현하기가 사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격이 23만 9천 원으로 사실 입문용 러닝화로 추천하기에 되게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309g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운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 러닝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 금액에 프리미엄한 쿠션감의 끝판왕을 찾는다. 그리고 내가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슬개골염이 있거나 이렇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달리다 보니까 이 엄지 쪽이 계속 쓸리더라고요. 다른 러닝화들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발 구조가 저랑 조금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엄지 쪽이 쓸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걸 신고 조금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니까 여기 발이 밑창이 안쪽으로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조금 빠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다른 신발에서는 못 느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낀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단점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제품 사이즈는 또 동일하게 정 사이즈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브랜드들의 대표적인 맥시멈 쿠셔너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입문자분들부터 상급자분들까지 이런 맥시멈 쿠션 하나쯤 정말 필요한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문자분들한테도 첫 러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이 다른 데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신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신사에서 단독으로 기획해서 이 제품들을 모두 수급해왔다고 하니까 이 제품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사별로 결제 혜택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무신사를 통해 4가지 브랜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맥시멈 쿠션화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번 컨텐츠 준비하다 보니까 각 브랜드별로 입문용 러닝화들을 하나씩 다 소개해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다른 브랜드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